밤 12시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이야기. 평범한 교대 시간 속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은 어느새 멈출 수 없는 중독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시작된 금지된 로맨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 12시 편의점 자동문이 치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윤서영은 마지막 손님이 남기고 간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김없이 정혜준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준은 출입문 옆에 걸린 조끼를 벗으며 천천히 계산대로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고 담백했다. 하루의 끝에 어울리는 차분한 톤이었다. 서영은 준비해 둔 장부를 꺼내 들었다. 여기 오늘 정산이에요. 카드 매출하고 현금 매출 다 확인해 보세요. 그녀가 건넨 서류철을 혜준이 받는 순간 손끝이 가볍게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묘하게 오래 남았다. 서영은 무심한 척 손을 거뒀지만 눈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 손님 많았어요? 혜준이 장부를 훑으며 물었다. 아니요. 평일이라 그런지 조용했어요. 저녁 무렵에 학생들이랑 직장인들 잠깐 몰렸던 거 말곤 별다른 건 없었죠. 역시 요즘 경기가. 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서영은 괜히 말을 이어갔다. 이 시간은 참 조용하죠. 손님도 없고. 네, 차 소리만 들리니까 가끔은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해요. 혜준은 시선을 장부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서영을 스쳤다.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검은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다. 서영은 그 순간 심장이 불필요하게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래도 덕분에 편해요. 서영이 말을 꺼냈다. 뭐가요? 선생님이 매일 이 시간에 와주니까요. 그냥 든든하다고 해야 할까요? 혜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사장님 계셔서 편합니다. 혼자 교대하면 더 지칠 텐데. 말은 짧고 단순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자동문이 닫히고 편의점은 다시 고요에 잠겼다. 형광등은 여전히 하얗게 빛났지만 계산대 뒤 작은 공간에는 묵직한 온도가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정산을 끝낸 서영은 매대 아래에 쌓아둔 음료 박스를 옮기려 했다. 평소처럼 힘겹게 끌어내다 손가락이 각스 모서리에 스쳤다. 순간 따끔한 통증이 번졌고 곧 붉은 피가 맺혔다. 아,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마침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던 혜준이 바로 달려왔다. 사장님, 다치셨어요? 놀란 목소리에 그는 곧장 박스를 그녀 손에서 빼앗듯 들어 올렸다. 서영은 당황한 얼굴로 손끝을 감쌌다. 괜찮아요.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건 방치하면 곤습니다. 혜주는 서랍을 열어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다. 움직임은 망설임 없이 익숙했다. 그는 서영의 손을 잡아 들고 솜에 소독약을 적셔 상처 위에 댔다. 따가우실 겁니다. 잠깐만 참으세요. 짧은 따끔거림이 전해졌지만 서영은 그보다 그의 손길이 더 크게 다가왔다. 굵은 손가락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늘 이런 것도 챙기시네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익혀둔 습관입니다. 동료들 다치면 바로 치료해줘야 했거든요. 혜주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밴드를 꺼내 상처 부위를 꼼꼼히 감쌌다. 됐습니다. 내일까지는 괜찮으실 겁니다. 그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잠시 눈길을 머물렀다. 서영은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남편에게선 오래전 잊어버린 감각이었다. 누군가 자기의 작은 상처를 세심히 보살피는 따뜻한 손길.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지금은 분명히 한 남자로 다가오고 있었다. 감사해요. 생각보다 든든하시네요. 서영이 웃으며 말하자
혜주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제가 할 일입니다. 사장님이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편의점 내부는 여전히 형광등 아래 차갑게 빛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다음 날 밤, 자동문이 열리며 정혜준이 들어왔다. 윤서영은 장부를 정리하다가 무심히 고개를 들었지만 심장이 의도치 않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제 그가 손을 잡아주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서영은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물었다. 네. 그냥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혜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었다. 서영은 계산대에 팔꿈치를 꿰고 몸을 살짝 기울였다. 어제 생각했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혜주는 고개를 숙이고 장부를 넘겼다. 하지만 긴장된 어깨가 눈에 띄었다. 저야 뭐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챙겨주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영은 계산대 위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팔 위에 포개었다. 선생님, 저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도 돼요? 혜주는 눈을 크게 떴다. 손을 빼려는 듯 했지만 끝내 움직이지 못했다. 대신 숨이 거칠게 흘렀다. 사장님, 이러시면.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편의점의 밝은 형광등 아래서 두 사람의 거리는 거의 사라졌다. 계산대 위엔 아직 장부와 영수증이 널려 있었지만 그 순간 서영의 시선은 오직 혜준에게만 머물렀다. 밖에서는 도로 위를 지나는 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멀리서 울리는 배경음처럼 희미했다. 편의점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호흡과 대화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서영은 계산대 뒤에서 잠시 한숨을 내쉬었다. 시계를 보니 12시 10분. 교대 시간이 막 지난 참이었다. 가게 안은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도로에는 차 소리조차 드물었다. 서영은 잠시 고민하다 유리문 앞으로 가서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다.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되겠죠.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문을 잠갔다. 철컥 잠금 장치가 내려앉는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다. 그 순간 평범했던 편의점은 더 이상 단순한 영업 공간이 아니었다. 뒤에서 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문까지 잠그셔도 괜찮을까요? 서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손님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만 있자고요. 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다. 서영은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렸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으니까 한잔 해요. 괜찮죠? 근무 중인데. 혜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은 이미 캔을 짚고 있었다. 치직, 맥주가 열리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다. 서영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뒤 웃으며 말했다. 이 시간에 마시는 맥주가 제일 맛있네요.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혜준도 캔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뭔가 자유롭네요. 잠시 맥주를 나누며 두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서영은 직원 관리, 물품 발주 얘기를 꺼냈고 혜주는 담담히 맞장구 쳤다. 그러나 대화는 곧 길을 잃고 두 사람의 시선은 점점 서로에게 머물렀다. 서영이 컵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제 그 손길이 계속 생각났어요. 단순히 고마움이 아니라 더 원하게 되더라고요. 혜주는 한순간 말이 막혔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저 직원일 뿐인데. 직원이고 사장이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영이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선생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짧은 정적이 흐르고 그리고 혜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고 입술이 겹쳐졌다. 처음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곧 불이 붙은 듯 깊어졌다. 맥주 캔이 옆으로 밀려나며 금속성이 바닥에 닿아 소리를 냈다. 서영 씨. 혜준이 낮게 이름을 불렀다.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대답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뒤로 밀렸고 대산대 뒤 좁은 공간은 숨결과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혜준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고 서영은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 서류 뭉치가 옆으로 쓰러졌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 공간이 이렇게 좁았나요? 혜준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좁아도 돼요. 오히려 좋아요. 더 가까워지니까. 서영이 대답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형광등 아래서 모든 움직임은 또렷했다. 닫힌 문 너머로는 고요한 새벽거리가 펼쳐져 있었지만 편의점 안에서는 이미 두 사람만의 세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는 단순한 잠금음이 아니었다. 그건 이제 둘만 아는 합의된 신호였다. 자동문에 영업 종료 팻말이 걸리고 잠금 장치가 내려앉는 순간 편의점은 더 이상 매장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은밀한 아지트로 변했다. 혜주는 언제부턴가 출근 시간이 기다려졌다. 오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냈지만 오후가 지나고 밤이 다가올수록 발걸음이 빨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뛰었다. 서영도 마찬가지였다. 낮에는 무심한 사장처럼 일했지만 밤이 오면 시계를 보며 괜히 안절부절 못했다. 잠금 장치를 내리고 혜준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와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다. 오늘은 손님 없겠죠? 서영이 장난스럽게 묻자 혜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계산대 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이 맞닿았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하얗게 차가웠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둘의 숨결은 점점 뜨거워졌다. 서류 더미, 음료수 박스, 낡은 의자까지도 이제는 그들의 시간을 지켜보는 소품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아요. 하루 종일 기다려져요. 서영의 고백은 솔직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혜주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낮게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출근하기 전부터 심장이 뛰어요. 오늘은 어떤 얼굴로 마주할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서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있어요. 어제보다, 그저께보다 더. 말을 끝내자마자 그녀는 혜준의 손을 잡아 자기 허리에 가져다 댔다. 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떼지 못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는 더 강하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계산대에 기대 앉았다. 맥주 캔이 옆으로 밀려 떨어졌고 금속성이 바닥을 굴렀다. 그러나 그 소음마저 그들의 뜨거운 호흡 속에 묻혀 사라졌다.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죠? 혜준이 불안한 듯 묻자 서영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속삭였다. 이 시간엔 아무도 안 와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은 나만 보면 돼요. 서영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시간을 당연한 일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계속 이렇게.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선택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울어 있었다. 혜준도 알았다. 이 만남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란 것을.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던 감정이 어느새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 좁은 편의점 계산대 뒤에서 나눈 대화와 호흡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중독 같은 의식이 되었다. 문이 잠기는 순간 그들은 세상을 끊어내고 오직 둘만의 세계로 들어갔다.
한 달 후 늦은 새벽, 편의점 안은 이미 둘만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혜주는 계산대 뒤에서 서영을 끌어안고 있었고, 서영은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은 채 작은 숨을 토해냈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갑자기 그림자가 스쳤다. 순간 서영이 움찔하며 몸을 때려 했지만 혜주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안녕하세요. 보안업체입니다. 경보가 감지돼서 출동했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서영은 반사적으로 혜준을 밀어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혜준은 계산대 뒤 서류 뭉치를 급히 세워 올리고 흐트러진 의자를 바로 세웠다. 순식간에 평범한 야간 근무의 풍경을 흉내내야 했다. 직원은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안쪽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돼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괜찮으신 거 맞죠? 서영은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계산대 앞으로 나섰다. 아, 제가 정리하다가 장치에 손이 닿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렇습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원은 몇 차례 매장을 둘러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돌아갔다. 이상 없으시면 다행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오자 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뛰네요. 서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작은 해프닝이에요. 오히려 덕분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네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다.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았는데 누군가 출동했다는 사실. 그리고 방금의 상황은 분명 위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킬 뻔했다는 공포는 기묘하게 짜릿한 긴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서영과 혜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편의점 점검을 위해 들어섰다. 서영은 평소처럼 태연한 미소로 맞이했지만 혜준의 어깨는 눈에 띄게 굳어 있었다. CCTV 점검 좀 하겠습니다. 직원은 인사를 하고 사무실 구석에 있는 모니터를 켰다. 커서가 움직이며 지난 며칠의 화면을 빠르게 돌려봤다. 새벽 2시 무렵 모니터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잡혔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화면 속 분위기는 묘하게 친밀했다. 여긴 심야에도 조용하네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은 듯 중얼거렸다. 혜주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장부를 뒤적였다. 그러나 서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네. 심야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직원이랑 얘기 좀 해요. 안 그러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도 자연스러웠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다. 더 이상 특별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그는 금세 노트북을 닫았다. 이상 없습니다. 다만 장치가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해주는 힘이 빠진 듯 의자에 털썩 앉았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화면 누가 봐도 수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영은 계산대 위에 손을 올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걱정 마요.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어. 본사 직원은 근무 기록만 확인하면 끝이니까. 그래도 CCTV에 저렇게 남아 있는데 화면 속 우리 그냥 얘기 나누는 직원과 사장일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서영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혜주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게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은 서영이 말한 대로 기묘한 흥분으로 뒤섞였다. 마치 위험이 클수록 관계가 더 짙어지는 듯한 감각이었다. 며칠 후 늦은 밤 편의점 안은 고요했다. 서영과 혜주는 계산대 뒤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대화는 평범했지만 서로의 눈빛과 간격은 평범하지 않았다. 서영이 무심히 맥주 캔을 열고 혜준에게 건네려는 순간 자동문이 치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여보! 낯익은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몸을 굳혔다. 문을 지나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서영의 남편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잠시 들른 듯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남편의 시선이 매장을 한 바퀴 훑었다. 계산대 위에 놓인 빈 컵, 옆으로 밀려난 의자, 그리고 어색하게 앉아있는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어? 짧은 질문이었지만 어투에는 예리한 의심이 묻어 있었다. 서영은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냥 잡담 좀 했어요. 새벽에는 손님도 없고 조용하잖아요. 남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두 사람을 번갈아 훑었다. 혜주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손끝은 서류 뭉치를 괜히 뒤적였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됐다. 그래! 남편이 낮게 중얼거리며 계산대 위컵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빈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다. 그럼 정혜준 씨는 근무 중에 사장님하고 잡담을 하는 거군. 예. 그냥 조용해서 잠깐 이야기만 했습니다. 혜준이 급히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남편은 잠시 혜준을 똑바로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다. 그래. 뭐, 쉬면 손님도 없으니 그런 시간도 있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편은 서류 가방을 고쳐들며 무심하게 말했다. 일찍 들어와. 너무 늦지 말고. 짧은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자동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서영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혜주는 완전히 굳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귀에까지 울리는 듯 크게 뛰었다. 매장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공기는 전혀 예전 같지 않았다. 들어왔다가 나간 한 사람의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에 깊이 내려앉은 듯했다. 남편이 떠난 뒤 편의점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형광등, 불빛은 똑같이 번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혜주는 계산대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사장님, 이젠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뭘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 관계 말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남편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들켰으면. 혜주는 말끝을 흐리며 손을 움켜쥐었다.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저는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영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띠며 그의 손등에 자기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 사람은 금방 잊을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예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서영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젠 멈출 수 없어요. 나는 선생님을 원해요. 매일 이 시간이 아니면 하루가 허전해요. 혜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사장님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두렵습니다. 오늘 같은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영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혜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욕망과 불안이 뒤섞여 균형을 잃은 듯한 심정.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금이 깊숙이 번져가고 있었다. 며칠 뒤 자동문이 다시 치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낯익은 목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영의 남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계산대 주위를 훑어보았다. 흐트러진 의자, 정리되지 않은 장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긴장된 눈빛. 당신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서영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다가갔다. 여보, 오해예요. 그냥 얘기 좀 나누고 있었을 뿐이에요. 손님도 없고 조용하니까. 그러나 남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잡담. 새벽마다 이렇게 둘이서?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순간 혜준이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이 외로워 보여서 잠깐 얘기만 나눈 겁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봤다. 정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예. 책임은 전부 제게 있습니다. 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영은 놀란 눈빛으로 혜준을 바라봤다. 선생님, 그녀가 낮게 이름을 불렀지만 혜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를 더 끌면 모두가 파멸할 것이라는 걸. 욕망은 깊었지만 두려움은 더 깊었다. 그래서 지금 결심하며 서영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더는 안 됩니다. 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사장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혜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형광등, 불빛이 무심히 매장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아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끝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혜준을 바라봤다.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끊겼지만 남겨진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혜준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끝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다. 편의점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혜준의 심장은 여전히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시작된 은밀한 관계. 짧고 강렬했지만 결국 균형은 무너지고 말았죠. 여러분이라면 혜준의 선택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게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